44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근데 무자비하게 자기 자신의 입신만을 추구를 하죠. 오죽하면 영국 역사상 최악의 장군이라는 평가를 한 연구자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1차 세계대전. 복잡하시죠? 이 사람의 일기를 읽으면 명확해집니다. 오늘은 영국 원정군을 이끌었던 영국군 사령관 헤이그 장군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헤이그 장군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거의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1917년 파스샹달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헤이그 장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작전 계획을 세웠고 또 작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1917년 5월 3일의 일기 한번 볼까요? 아침 10시에 패탱 장군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조프르의 후임으로 어제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에는 패탱 장군하고 현재 전황에 대해서 주고받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프랑스 육군이 매일 3만 5천 명 정도가 소모된다는 내용. 그것은 매달 프랑스군 일개 사단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패탱 장군이 받아들고 있고, 그다음에 패탱 장군이 지금 현재의 전황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것을 넌지시 내비치는 내용을 이제 일기에 쓰고 있죠. 나는 마지막으로 내 계획에 대해 패탱에게 다시 한번 설명했다. 프랑스군이 영국군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방안은 두 가지였다. 영국군 6개 사단을 공격부대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시오. 프랑스 전방에 있는 독일군에 압박을 가해서 프랑스군 전방에 묶어두고 독일군 예비가 영국군 공격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주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프랑스군의 통제를 받아서 방어하고 있는 영국군 6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휘하에 달라는 얘기예요. 헤이그 장군이. 그리고 영국군이 공격한다고 해서 프랑스가 가만히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세를 해서 그쪽이 주공부대 방향인 줄 알고 독일군이 예비를 그쪽에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패탱은 내 의도와 계획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의 안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파스샹달 전투가 벌어지기 2달 전부터 총공세를 펼치기 위해서 패탱 사령관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것을 이 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월 4일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패탱 장군하고 오전 10시에 또 회의를 하네요. 사령관급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하여 회의를 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안에 동의했다. 전력을 다해서 총공세를 펼친다. 영국군이 공격하고 프랑스군이 총력으로 지원할 것이다. 영국군은 강력한 공격을 실행해서 적을 무력화하고 적 전연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참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정부 관계자에게 공격과 관련된 어떤 시간, 장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큰 원칙에 대해서만 알려준다.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만연된 비밀주의였는데 공격에 관한 것 혹은 방어에 관한 것 그 무엇이라도 군사적인 내용이 새어나갈까 봐 군인들만 그것을 비밀스럽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회의를 해요. 지금까지 했던 전투들이 결국은 흐지부지 진취전 참호전으로 끝난 이유는 프랑스 장군들이 전권을 가지고 충분히 공세적인 행동을 못했기 때문이고 프랑스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서 가타부타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 헤이그 장군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총공세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정치적인 승인을 얻고 본토에 있는 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으려면 뭔가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입체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기에 헤이그 장군이 프랑스 정부의 동의와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펼친 근거가 벨기에 해안 확보론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독일군의 잠수정이 해상통신선 보급선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죠. 제가 영국군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벨기에 북쪽 해안을 차지해버리겠습니다. 그것을 안전한 교두보로서 확보를 하면 후방 보급이 자유로워질 거 아닙니까? 이번 작전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프랑스가 유리한 공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국군이 기여하는 겁니다. 이런 이론을 이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5월 18일에 또 패탱 장군이 찾아와서 회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써요. 나는 다시 직설적으로 물었다. 프랑스는 지난번 회의 때의 약속을 전적으로 지킬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6개 사단을 공격부대로 전환을 해주고 프랑스는 계속 공세적인 활동을 하는 그 약속 있잖아요. 그것을 지킬 의도가 있으며 전격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에 패탱은 큰 소리로 자신이 프랑스 육군의 지원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프랑스군 2개 사단을 최적의 지역에 배치해서 공세를 계속하겠습니다. 패팅이니까 확약을 한 거죠. 그러나 내가 요청했던 영국군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했다. 대신 벨기에 4개 사단을 전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이 작전에는 6개의 프랑스 사단, 6개의 벨기에 사단이 참가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써요. 처음에는 패탱이 여러모로 훌륭한 장군이다. 군사적인 지식이 참 풍부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또 뭐라고 하냐면 비즈니스맨 같은 태도였다 이렇게 써요. 비즈니스맨 같은 태도, 이익과 손실을 구분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장에서 상대방 사령관을 비즈니스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굉장히 깎아내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로 넘어갑니다. 6월달로 넘어가서도 프랑스 총사령부로부터 이 작전을 어떻게 진행하라는 지침도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프랑스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헤이그 장군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6월 2일에 패팅 장군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합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터놓고 말하겠소. 현재 프랑스 육군 내에 규율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소. 프랑스 장병이 너무 긴 전쟁에 지금 현재 전투 피로증을 느끼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휴가를 너무 안 보내서 휴가를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 패탱 장군의 판단이다. 이 휴가를 보내주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프랑스군은 적극적인 공세나 영국군에 대한 지원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헤이그 장군이 뭐라고 써놨냐면 휴가 때문이라니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서부전선의 운명을 가르는 총공세를 앞두고 있는데 프랑스 장병에 휴가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는 6월 7일로 넘어갑니다. 메시느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제1단계 작전에서 패탱 장군이 프랑스 사단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2개 사단을 투입해준다고 처음에 아까 약속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프랑스군 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군의 규율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프랑스군 장병들이 전투를 안 하겠다고 전부 다 항의를 하고 프랑스군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서부 전선 전체에서 공세를 취하자는 것에 대해서 로이드 조지 수상이 반대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프랑스군이 지원을 해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영국군이 단독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로이드 조지 수상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근데 헤이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더 공격해야 된다. 자신에게는 지금 충분한 수의 부대만 주어진다면 당장이라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이 되죠. 파스장달 전투 작전 개시일 하루 전입니다. 사실 포병 사격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되고 있고 일부 부대를 이용한 공세는 지금 몇 달 전부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들쑤시기 작전. 파스장달 전투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대혼란이 사실은 전투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군사력부에서도 이런 혼란들이 온통 그냥 다 카오스 상태인 거예요. 헤이그의 일기장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책으로도 나와요. 그런데 영국 텔레그래프지에서 이거를 이제 기사로 내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기를 쓴 당나귀라고 했어요. 자국에서조차 그 헤이그 장군을 당나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헤이그 장군에 대한 최악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05년 이 일기가 발간된 이후부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약간 조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버전이 그대로인 손편지 버전이 있고 발간을 위한 타이프본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거지만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자필로 쓴 일기하고 출간된 일기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로 포슈 패팅에 관한 내용, 부대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안 보냈다, 공세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내용이 손으로 쓴 데는 없어요. 간단하게 언급돼 있고 그 부분이 가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차 이프르 전투, 파스장달 전투에서의 그 심각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프랑스에 사후적으로 돌렸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하를 사지로 보내는데 무감각해요. 병사의 의식주에 특히 무감각합니다. 전방에서 지금도 병사가 수십만이 죽어가는데 자기는 후방에 있는 성에서 만찬을 하는 것,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기가 나오자마자 큰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의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면 욕 안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헤이그 장군이 원래부터 그렇진 않았을 것이다. 전장에서 수없이 피를 보고
온갖 고충을 겪으면서 무덤덤해진 거죠. 자기 부하의 죽음에 대해서, 부대의 피해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그 죽음에 무덤덤해지는 그게 사실은 전쟁의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평가를 해요. 헤이그 장군이 제3차 이프로 전투, 파스장달 전투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대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결정을 연속적으로 했던 데에는 개인적인 성품, 역량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장기화된 전장의 스트레스부터 성품과 역량이 많은 영향을 받아서 망가졌던 것이다. 원래 최악의 장군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최악의 장군으로 거듭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요새는 하고 있죠.